안녕하세요, 코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한국 입국할 때 반려견, 강아지와 함께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5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증명서. 두 번째, 마이크로칩. 세 번째,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네 번째,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다섯 번째, USDA 검역증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증명서, Health Certificate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아지가 비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병원에 가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한다, 건강증명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칩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견주님들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거나 마이크로칩을 발급을 받을 때 나오는 고유의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마이크로칩 고유 넘버를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강아지의 건강증명서를 받으러 간다거나 어렸을 때 동물병원에 다니면서 마이크로칩을 받았다면 그때 받은 번호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번호를 나중에 서류에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우리 보통 광견병을 rabies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rabies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에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강아지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광견병 발생 국가와 광견병 미발생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즉 광견병 발생 국가는 광견병이 발생하는 나라고, 광견병 미발생 국가는 광견병이 없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광견병 발생 국가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오려는 아이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음 서류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의 국가, 제가 알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과 독일은 광견병 미발생 국가예요.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라든지 혹은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아이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서류가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예요. 세 번째 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연관이 있는 서류인데요. 사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고 3주나 4주 뒤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피검사를 해서 수치가 일정 수치가 나오면 항체가 생겼다라고 보고 이 항체 검사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광견병 발생 국가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3주, 4주 뒤에 이 항체 검사를 진행을 해서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한국에 아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발생 국가,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이 항체 검사 증명서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광견병 미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광견병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네 번째,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일정 수치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예방접종을 하고 3주, 4주 뒤에 다시 항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사실 좀 번거로워질 수 있겠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견병 발생 국가와 광견병 미발생 국가에 관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농림축산건협본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광견병 관련된 지금 서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아지 아이가 89일 되는 날짜, 생후 89일 되는 날짜에 입국을 한다라고 하면 광견병 서류는 필요하지 않아요. 생후 90일 이후에 입국하는 강아지들부터 이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한국에 입국하는 날짜가 89일 차다, 생후 89일 차다. 그러면 광견병 서류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나이가 어린 반려견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굳이 미국에서 나이를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광견병 주사도 맞고 광견병 항체 검사를 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면, 그래서 입국하는 날짜를 맞출 수 있어서 89일 혹은 뭐 88일, 87일,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데리고 올 수 있다라면 그냥 광견병 주사를 놓지 않고 그리고 항체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데려오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서류는 USDA 검역증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서류가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요. USDA라고 하면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라고 해서 미국 농무부예요. 즉 미국 농무부에서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반려견이 외국으로 가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데 서류를 자세히 보면은 사인을 받아야 되는, 즉 서명을 받아야 되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수의사의 사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기관에 속해 있는 수의사의 사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수의사의 사인도 이 기관에서 지정해주는 수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클리닉, 병원에 가셔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셔서 그 수의사의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겠죠, 그 수의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칩 넘버도 적고요.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적을 겁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줄 거예요. 수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USDA 기관으로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서명을 받고 직인과 압인을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서류가 유효한 거고 이 서류를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한국에 입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비행기 자체 타는 게 불가능해요. 제 경우도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와서 환승을 하려고 하는데 현지에 있던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서류 처리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 이제 환승을 할 때 대한항공에서 직인과 압인이 없다. USDA에서 서류를 서명을 받고 직인과 압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비행기를 못 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 11시에 그날의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비행기 못 타고 환승 못 타고 공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USDA 기관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아침 일찍 7시 반부터 업무를 보는데 아침 일찍 가면은 기다렸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이 USDA 기관이 drop off, 그러니까 종이를 두고 가고 그 다음 pick up 서비스, 종이를 가지고 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무의미합니다. 무조건 우편으로만 이 서류를 받고 서명하고 직인과 압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요. 제가 언제든지 가지러 가고 싶다고 해서 픽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편으로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USDA 기관은 LA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앤젤레스 렉스 에어포트, 그러니까 즉 LA 항공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저도 호텔이 그 옆에 근처에 묵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제가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픽업을 하거나 서류를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미국의 우편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편이 아니에요, 한국처럼. 저의 경우에는 8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랑 또 맞지 않아서 또 이틀을 더 연장을 해서 총 10일 동안 더 체류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거든요.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Priority Service 혹은 뭐 Overnight Shipping Service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을 해도 실제로 가는 건 빨리 가는데 거기서 받아서 도장을 찍고 반출했을 때 다시 보낼 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류를 받는 데는 총 8일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데까지는 총 10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 USDA 이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미리 서류를 받아 놓으시고 비행기 예약하셔서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나 어떤 수고로움,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미국에서 한국 입국할 때 반려견과 함께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비행기 표를 예약한다든지 그리고 또 오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필요 서류부터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서류 일단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후 영상에서는 중간에 또 복잡한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반려견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